오늘 법조인들 두 분과 정치부 기자가 함께 하시니까 그 내란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네. 이름은 이렇게 붙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내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5.18 특별법을 5.18 전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내란 특별법은 네. 당연히 이 내란과 관련 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일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요 특정한 경우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경우를 정해서 어떤 법적 적용과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법인데 예컨대 사면 같은 경우와 관련돼서 봤을 때 지금까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우리 헌법에서 정해진 사면권이 법률에 정해진 사면권이거든요. 그럼 법률에 정해진 사면권에서 이제 드디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특별법에 정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사면과 관련된 인식 이런 것들이 제고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기준을 만드는 네네 그런 기준은 이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논의는 이미 5.18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기자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제가 뭐 보면은 이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뭐 국민의힘의 주장을 떠나서라도 약간 헌법적으로 논란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이잖아요. 예. 특별한 기존의 어떤 법 체계와는 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란을 삼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떻게 법률적으로 성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이 부분은 네.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저는 정치부 기자가 봤을 때 매년 이제 다음번 대선이 또 있을 때 아마 대선 후보들 공약 중에 나는 사면복권 안 하겠다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당은 혹시나 뭐 나오는 당은 나는 당연히 사면시키겠다라고 공약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고 내란 자체가 사실은 전두환 예전에 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을 때 예.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절대 반대 잡아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DJ가 당사자고 전두환의 어떤 피해 당사자이고 예. 사상 첫 수평적 정권 교체였고 국민 통합 필요성 굉장히 컸을 때였고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근데 이후로 우리가 수많은 어떤 여러 차례 뭐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어떤 선거 민주주의가 완전히 안착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연 총칼로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뭐 국민 통합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사면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떤 정치적인 흥정이나 어떤 선거나 공약의 대상으로도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 내란 특별법에서 가장 확실하게 될 거는 사면복권. 그게 이제 이렇게 원래 우리가 형별법규 만들 때 가장 위헌적인 요소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위헌적 요소. 인적인 타겟을 삼아서 하는 법률. 그렇죠. 그리고 소급시키는 법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생각해서 우리를 타겟으로 한 법률 아니냐, 형벌법규 아니냐, 아니면 또 내란죄로 소급해서 없던 법률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두 분 다 말했다시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요. 이것에 대해서 규율할 게 없었다면 사실은 최소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내란범 같은 경우는 사면이나 복권 못하게 만드는 거.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저는 일부 빼고는 대부분 위헌 5.18도 됐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5.18도 됐는데 자꾸 나한테 화를 내지 제가 화가 날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하도 끝이 없긴 한데 제가 뭐 다들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갖고 위헌으로 내리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 쭉 얘기해 주셨지만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 또 내란범들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차단한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보조금 빼는 거. 내란 재판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기여를 할 경우에 집행유예 등 형을 감한다. 등의 내용이 보조금 문제, 보조금. 돈 뺏길까 봐 저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돈 뺏길까 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이 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좀
자신들 이야기잖아요. 나머지는 뭐 예. 크게 관련이 없지만 소급해서 보조금 뺏기는 거거든요. 소급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차단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헌재 기존 판례에 따르면 해산 정당 해산 수준이 왜냐하면 그때 헌재가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막 세게 추진해갖고 그랬었죠. 했던 때 보면 헌재의 그 판단 기준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한 활동으로 그 지위를 해당 정당이 부여했고 그 정당이 사후에 그 정치인의 행동을 막 적극적으로 옹호한 경우를 종합해서 정당 해산 판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명확해요. 그러면 아니 윤석열은 그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고 이 사람을 갖다 대선 후보로 선출해서 대통령 지위를 준 거는 국민의힘이고 이후에 내란 사태를 벌였을 때 적극 옹호한 거 국민의힘이고 제가 이걸 딱 종합하면은 그냥 해산도 지금 기준인데 그 돈 정도 끊는 정도면은 뭐 납득해야 되는 수준 같은데. 그래서 그 위헌정당 해산 얘기가 매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특별법 자체를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헌법 소원 가고 막 난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점이에요. 위헌이라는 것이 누구의 관점으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통진당 사태를 두고도 지금 국민의힘은 통진당에 비하면 통진당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없앤 네 명이 정당입니다. 앉아서 토론한 거예요. 예. 뭔가 야 이럴 때 우리가 좀 뭘 해볼까? 음모. 그러니까 예비 음모 뭐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적극 가담한 정당 혹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내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일종의 뭐 미결 기결 따지면 기결 아니냐. 확정이죠. 예. 그 윤석열 인권 주장했던 그 안창호 국민권익위원회 예.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었다요. 예. 그 당시에 썼던 헌재 결정문에 뭐 대역행위, 불사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표현이 신박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그 연산군 일기 때 나오고 공무서에는 5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표현을 안창호 재판관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음모 수준이 뭐 대역행위고 불사의 뭐 행위면은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예. 그 위헌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모든 정치적인 사건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통진당 사건 같은 판례는 저는 잘못된 판례의 대표적인 사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말 어떤 오점이 되는 판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나온 이제 김희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예. 민주주의의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거기에 반대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떤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법적 제도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선거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통진당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은 통진당보다 훨씬 더 해산 사유는 명확하죠. 예. 명확한데 통진당 판례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정치 영역으로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토론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관련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의석수를 보자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들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짧게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김남일 기자가 감사원을 굉장히 긴 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얘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일단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이던 시절에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관련해서 그 업체 21g 있지 않습니까? 이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을 질책했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요게 이제 기사의 중요 내용인데 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특검서로 따지면은 이렇게 윤석열 씨를 조사 안 하고 딴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조사해요. 뭐 윤상현이고 뭐 다 조사하는데 윤석열 씨는 갑자기 야 뭘 굳이 불러서 조사를 하냐 소환해서 그냥 좀 보다가 좀 문제 있으면은 저 질문서 보내서 답변만 받고 끝내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의혹의 핵심은 당연히 저 김건희 씨 후원업체였던 그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중축공사를 할 수 없는 무면허 업체 21g 종합건설 면허가 없죠. 이후에 그 불법 면허가 없는 21g이 수많은 업체들에게 불법으로 하청을 주고 진행이 됐잖아요. 관저공사가. 근데 감사원 감사가 초반에는
다 잘 이루어졌어요. 초반에 그 담당 과장이. 그래서 그 21g한테 불법 하청을 받은 수많은 업체들은 다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너 왜 뭐 이런 걸 공사 맡게 돼서 다 했는데 예. 갑자기 21g한테 너 출석 조사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걸 보고받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왜 쓸데 없이 이런 걸 했느냐 하면서 혼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왜 다른 업체들은 다 부르고 안 해요? 그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1년 정도 그거에 반발해서 그 열심히 하던 과장이 사표를 내고 예. 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타이거파 유병호 라인이 감사를 1년 정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작년 5월달에 감사위원회의에 짜잔 이제 감사 끝났으니 이거 의결해 주세요 올라왔다가 지금 내란 특검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게 무슨 21g 조사 있던 게 어디 있어 하고 예. 이게 차버립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예.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부결이 되니까 그 뒤에 21g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나온 게 작년 9월달에 나온 감사 보고서인데 그마저도 이제 부실 봐주기 온갖 엉터리라고 이 욕을 먹었죠. 이때 얘기했던 게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확인 못했다. 그때는 저거였어요. 감사원 발표가 물어봤는데 김건희 씨 이름도 안 나왔고 안 나왔다. 그리고 그 물어봤는데 예. 대통령실 관리비서가 했던 김호진 관리비서관은 기억이 안 난다. 예. 근데 딴 건 다 기억나요. 막 다 딴 기억 그러니까요. 아 이거 했는데 국회에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유병호 감사위원한테 이제 기사 이런 거 나가니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전화랑 문자랑 계속 보냈는데 답을 안 하다가 저희 보도 나간 다음 날에 이제 JTBC에서 저희 보도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또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했나 찾아봤더니 되게 웃긴 말이죠. 이게 보면 자기가 21g 조사 안 한 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를 보고 기초관계 조사하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불러 조사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있으면 부르라고 한 거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고 감사원의 감사라는 게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감사 청구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2년도 12월 관저 감사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될 텐데 그 앞서 얘기하셨던 그 21g이 종합건설업이 없이, 그러니까 면허 없이 어떻게 증축공사를 따냈느냐, 이게 뭐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거 뭐 감리했고 설계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조사받았는데 당사자만 그래요. 근데 이 21g이 또 어디에 갑자기 또 등장하느냐? 건진이 통일교 윤모 씨로부터 이 김건희 씨한테 좀 전해줘라라는 선물을 받게 되죠. 샤넬백. 이 샤넬백을 그 김건희 씨 측근인 유모 네. 행정관이 흔히 말하는 샤넬 깡을 하러 갑니다. 웃돈 주고 가방 2개로 바꾸고 뭐 신발도 사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웃돈을 주러 갔던 그 자리에 21g 대표의 부인이 동행을 하고 그 웃돈을 이 부인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죠. 웃기진 않나? 네. 웃기진 않는데 이게 정황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특검에 이제 조사 상황이 될 거라 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의 조사 상황이 될 건데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죠. 왜 21g이라는 회사가 이런 면허가 없는데 회사가 이걸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따져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이것을 확인하는 걸 막았느냐. 그렇죠. 여기선 감사원이에요. 유병호 같은 사람. 딴 거는 수사기관이 많았다면 요 지금 21g 사건에서는 감사원의 일부 타이거파 말하던 그 유병호를 비롯한 사람들이 왜 막았고 어떻게 막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거죠.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21g은 회사 이름이 마음에 안 너무 가벼워요. 영원입니다. 영원. 네. 영원 무게예요. 아 그래요? 네. 전 좋게 97kg 봐주세요. 정도는 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뭐 보통은 좋게 봐주세요. 보통은 육류를 좋아하셔서 네. 뭐 600g 단위, 그러니까 네. 한 근 단위로 22근 정도는 돼요. 21g이면 한 젓가락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영혼의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이 21g 얘기를 밖에서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떤 자격 행세를 한 거잖아요. 예. 자체의 불법 이거는 그 단순한 어떤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g 드립 생각하느라고 그 뒷 얘기를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확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국무회의 배석자입니다. 앞서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배석자인데 감사원 사무총장 배석 금지 시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유병호 우리 많이 얘기했던 사무총장은
승진해가지고 감사위원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다 아니 총장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타이거파 최달령 예, 최달령 씨죠. 예, 예.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최달령. 예.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들어가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저는 이제 사실 이진숙 지 위원장처럼 발언을 자꾸 했을 때는 문제지. 앉아 있는 가가 거는? 뭐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 배석하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야서 전달해 줄 수도 혹시 있는 거고. 최달령이라는 인물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봤죠 우리가 저기. 알았어요. 헌법재판소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봤죠. 어저께 이 관전 문제 열심히 저 알아보고 계신 윤건영 의원이 이제 라디오 나와서 하신 말씀은 감사원은 어쨌든 저 독립되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것은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이건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국무회의 규정을 찾아봤는데 거기 뭐 배석 규정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당연히 참석하는 국무위원 장관들이 있는데 배석하는 기관들이 명시적으로 배석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서울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렇죠, 쭉 있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보면 방통위원장이나 감사원 사무총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조항에 뭐 필요로 하면은 필요할 경우 누구를 배석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제 국무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참석하면 동글뱅이, 대참하면 세모, 불참하면 X표가 한마디 추석부가 계속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문제의 방통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쭉 있죠. 근데 보면은 오늘처럼 사실은 저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한테 이제 대통령이 너 나가 이제 한 거잖아요. 예. 네. 사실은 저 감사원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원 내부에서 최대령 사무총장은 자기가 정권 바뀌고 이제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김민석 국무총리 뭐 거기서 뭐 악수하면 사진 찍히고 예. 했더니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술렁갔다는 거 아닙니까? 재신임 받는 거야 이 사람? 뭐야? 그냥 악수한 것뿐인데. 근데 그런 그리고, 상징성들이 또 생긴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무슨 또 업무 보고 비슷한 걸 한다고 예, 뭐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아니 어저께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고 이 더 문제는 하나가 차관회의가 있잖아요. 국무회의분 한금 나죠. 예. 차관회의는 누가 나가냐 하면은 감사원 1사무차장이 나가요. 근데 감사원 사무총장은 직급이 차관급이에요. 그렇죠. 차관급인데 국무회의 국무회의. 나가고 정작 차관회의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는 국무회의 나가니까 사실 국무회의는 예. 장관급 회의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 자기보다 낮은 네가 나가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간다면 사실은 차관회의 정도로 밀어내고 이것도 뭐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뭐 다양한 의견들의 생각들,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김남일 기자가 윤석열 이 피고인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 측으로부터 관련해서 뭐 특검 쪽 기자 취재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 김정한 변호사가 지금 통째로 들고 왔는데요. 아니 66페이지를 예.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게 지금 둥둥 떠다니는데 뽑아왔는데 앞 시간에 다 얘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껍데기라고 하죠 변호사분들 껍데기가 사실은 잘 유출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 팩스 그리고 보면 예. 과거에도 이제 좀 약간 개인정보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좀 둔감하던 시절에도 법조 기자 할 때 보면은 뒤에 저 구속을 필요로 한 사유 구체적인 거는 주질 않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근데 이번 건은 둥둥 다 떠다니게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유출했다라고 된 거고 결국 원본인 거잖아요 유출된 게. 예. 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저게 이제 좀 최신 업데이트로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왜 저걸 유출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이걸 왜 특검 쪽에서 바로 이건 변호사들이 유출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느냐. 사실은 보면은 판사들이 어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뭔가 검찰의 수사기관의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판사들이. 예. 예. 내가 나의 어떤 법률과 어떤 사실을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할 건데 이 인간들이 어디 언론 플레이로 나를 압박해서 왜냐하면 하려는 기존에는 검찰들이 잘 흘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취재하기로는 이번에 변호인들의 판단들도 사실은 어차피 지금 윤석열 씨의 혐의는 다 나와 있어요. 뭐 영장에 나와서 좀 약간 구체적인 게 디테일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미 모든 혐의는 다 나와 있던 것이고 예. 이게 영장이 나오냐 안 되냐 이 차이뿐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뭘 다른 압박을 하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거 보십시오 판사님 지금 특검이 뭔가 불리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유출을 했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간파한 특검팀에서 바로 유출 경로 파악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실제 저게 껍데기가 원래 유출을 해도 아까 제가 일부에서 저 장윤성 기자님 팩스 번호 말씀하셨는데 저 껍데기 핵심은 법원 접수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접수한 날짜 시간 같은 게 잠시 좀 주무시겠어요? 저 말인즉 이거는 법원에서 법원 단계에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이
저 특검 수사 단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음흠. 원래 예, 접수가 되면은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저걸 갖다 열람 복사를 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유출 경로가 나온 것이고 그 의도는 어떤 저 판사에게 언론 플레이의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려다가 그 부분을 갖다 캐치한 특검팀 쪽에서 역공당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이러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유출을 바로 발표를 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잖아요. 네.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엄청난 머리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싸움들을. 그 오늘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측 선임된 변호인들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것 또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술인데 특검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호인들에 대한 부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싸움인데 언론 뭐 이용하는 것도 특검이 좀 한 수 위 같아요. 항상 보면 검찰이 이제 위인데 지금 저 상대편보다는 훨씬 특검이 지금 잘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66페이지가 왜 이렇게 얇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저 김정환 변호사가 보니까 양면 인쇄를 하셨네요. 아껴 쓰시네요. 아껴 잘 삽니다. 참고로 이거 그냥 시간이 넘은 것 같지만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면은 이게 보면 뭐 오늘 PPT가 뭐 178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PPT 안 쓰던 시절에 보면은 뭐 OHP 이런 거 썼나요? 조은석 특검 예전에 검사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양반이 판사들은 극진히 떠받치거든요. 어쨌든 결정은 판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가 뭘 해도 그래서 이 양반이 판사를 설득할 때는 뭔가 결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할 때는 뭔가 그동안에 나온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갖다 쑥 정리를 해서 책자 형태로 만드는데 그 책자 형태의 편집을 판사들이 법원에서 보는 문건 형태랑 글자 크기, 줄 간격, 뭐 좌우 여백, 그렇죠. 장평 이런 것까지 똑같이 해서 그렇죠. 되게 편하게 만든 걸 딱 한 다음에 핵심만 요약해서 그걸 갖다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회사 생활에서도 잘했겠네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이 건 한 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동시에 접시를 돌리면서 그렇겠죠. 재판하기 때문에 그날 와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모르고 그날 본 것만 딱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압축된 정보로 주되 그걸 평상시에 당신이 보던 어떤 그 편한 느낌 그대로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PPT 말고도 아마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라고 아마 그런 형태의 책자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서머리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하네요. 잘해요. 배워야 되는데. 아니 됐어요. 우리도 변호사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조은석 특검보다 우리도 가급적인 판사 판결문화 똑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은석 특검보다 박준 변호사가 방송 훨씬 잘합니다. 조금 잘하죠. 훨씬 잘해요. 그분 방송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뉴스다이브 평소보다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는데도 동접도 많이 안 빠지고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세 분 다 저 뉴스다이브에서는 그 조회수 귀신들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김정환 변호사도 우리 김남일 기자도 나오면 조회수 잘 나왔는데 여기에 오늘 박준 변호사까지 활용점정을 찍었으니까 오늘 최소 100만 가겠죠? 예? 안 될까요? 100만의 아들 장난입니까? 와 이러십니까 자꾸. 예, 나름의 허세를 좀 부려봤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겨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뉴스다이브 클립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좋아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함께 해주신 우리 김남일 기자, 김정환 변호사, 박준 변호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